미국 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조금 전 한시를 기점으로 전격 발효됐습니다. 연간 260만 톤의 수출량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던 우리 철강업계도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변화가 우리 기업의 위기가 아닌 기회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마켓워치 첫 소식은 산업부 고용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이 관세가 결국 부과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버타임을 적용해서 우리 시각으로 조금 전인 1시 1분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네. 기존에 이제 각 국가와 협의를 통해서 적용했던 예외와 쿼터는 폐지가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철강과 알루미늄을 합쳐서 약 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조 5천억 원 가량 이제 수출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이번에 관세가 적용된 품목에는 볼트나 너트 그리고 스프링과 같은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166개도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서스펜션 같은 그 자동차 부품 그리고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의 그 87개 품목은 미국 상무부가 추가 공고를 할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됩니다. 네, 한 달 전부터 사실 예고가 되었던 관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좀 대비가 그동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국내 철강 업계에서는 현재 지금 현지 투자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현대제철이 10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첫 제철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주 정부와 인센티브 등을 지금 협상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 역시 이제 미국 현지에서 쇠물을 생산하는 상공정 투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지 제철소를 인수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은 이제 텍사스주에 연간 6천만 톤 규모의 특수 합금 공장을 이제 건설 중이고요. 내년에 완공해서 상업 가동할 목표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생산 설비 투자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당장 관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도 필요한데요. 개별 기업보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철강업계와 알루미늄 업계의 그런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서 지금 대책을 직접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볼트너트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생각이 바뀔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정부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도움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 관세를 우리 기업들이 무조건 이 악재로만 볼 수 없다 이런 시각도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회로 볼 여지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 때 그때 맺었던 그 하드쿼터제 때문에 연간 263만 톤까지밖에 그 수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상은 무관세여도 더 이상 수출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 숫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한 그 연평균 물량의 70%에 불과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쿼터 적용 전에는 더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제 쿼터가 해제되면서 이제 전처럼 얼마든지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철강 시장에서 수출 4위인데요. 그동안 1, 2, 3위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은 관세도 없고 쿼터도 없이 미국에 수출을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달리 말하면 이제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쿼터가 해제됐으니까 부담 없이 더 많이 팔 수도 있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네. 과거처럼 지금도 더 많이 팔 수 있긴 한 환경인 것인지 그 사이 달라지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약간 그 비용 경쟁력 부분에서는 약간 좀 그 경쟁력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로를 사용해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는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그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지난 2016년 미국이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료를 그 보조금으로 간주해서 한국산 철강제의 반덤핑 관세를 물릴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보다 비쌉니다. 여기에 이제 현재 미국 정부는 2021년 제정한 바이 아메리카법에 따라 연방 조달 사업에서 그 미국산 철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조업 부활을 꿈꾸는 트럼프 정부가 이를 일반 소비 제품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확대할 경우에 우리 철강사들의 경쟁력은 더 후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 기업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 3대 철강사인 클리브랜드 클리프스는 지난주 회사 정책으로 클리프스 철강을 사용한 미국산 자동차를 산 직원에게 $1,000의 보너스를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우리 기업들이 특별히 불리한 부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네. 이 미국 현지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업체들 대비해서는 우리가 불리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제 그 미국 현지 업체들과의 그 가격 경쟁력 부분이 사실 이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데요. 네. 다행인 것은 지금 현지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는 추세여서 그나마 이제 생각보다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좀 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용 강판이나 아니면 이제 컬러 강판 등의 기초 소재를 쓰이는 이 열연 강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강판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33%나 올라서 톤당 $1,000에 육박합니다. 이 국산 열연 강판은 톤당 81만 원인데요. 이 물류비와 관세를 더해도 미국에 수출했을 때 $760 수준이어서 경쟁력이 아직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그 기술을 활용하면 더 큰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밀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파이프를 공급하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 철 강관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1위 국가고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의 그 기업들이 알래스카의 극저온을 견딜 수 있는 고급 강제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미국 이 철강 관세 여파에 대해서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분석했습니다.